보통 대학 진학이라든지 유학과 자격증 취득, 취직 같은 통과 의례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의 삶의 연장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직장은 그 후로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취직은 스펙의 연장선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연장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각 개인은 특정한 기능과 역할에 극대화되는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본래 스스로 고양될 때 제대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죠. 또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명확해질 때 스스로 고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 기업의 작동 방식에 따라 부여된 각자의 특정한 기능과 역할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부분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각자는 제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하죠. 이 부분의 가장 큰 단점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패턴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은 직장에서 비교에 더 취약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각자 직급이 다르고 비슷한 경력의 경쟁자도 여럿 있고요. 내 뒤를 따라서 달려오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비교받기 쉬운 존재가 되고요. 스스로도 비교하며 온갖 것들 속에서 열등감에 한동안 불이 죽어 있다가도 때로는 우열감에 몇 달간은 평온한 쉼터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비교에 취약해지는 이유는 사실 각자 그곳에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눈에 띄게 존재하는 그 차이와 우열에 민감해지죠. 반면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비교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목적은 분명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비교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죠. 앞에서 말했듯이 직장에서 한 개인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직장 안에서는 각자는 특정한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전력 질주해야만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목적보다는 그 직장의 역할에 익숙해져서 그렇다는 의미이고요. 그런 특정 기능에 과잉 지출하면서 일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잔여된 자원과 시간으로 온전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데 부족하고 서투르기도 하죠. 제가 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목적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목적은 각자 찾아가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찾은 목적은 제 일상에 뿌려져 있어요. 현재 이미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설정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도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목적은 이런 성격이 짙어요. 첫 번째는 기쁨을 일상에 최대한 담아두는 것이고요. 일상에서 저희 역할은 그런 조각의 수집가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패턴과 루틴에 그런 특정한 기쁨이 존재하는 행위와 조각을 배치하고요. 정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게 주도권이 있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더 견고하게 해서 다양한 제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요. 온전히 자신이 정의한 일과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명감을 부여하고 헌신하는 것이고요. 계속 더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가족도 그 헌신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성인의 기록물을 찾아 읽고 또 사색하면서요. 일상과 직장과 저의 경험을 연계하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을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 일상에, 저희 일과 사업에, 그리고 저희 가정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새롭게 시작되는 일과 저희 로드맵에 계속 흩어 뿌려놓고요. 실제적인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행위와 시스템이 제가 가진 목적입니다. 이렇게 저희 목적을 언급한 이유는요. 목적은 이렇게 각자 양식이 있어요. 또 한 단어나 한 줄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행동 양식일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삶의 패턴과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모두 다르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철학으로만 목적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나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목적이 옳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검증은 앞에서 말했듯이 스스로 고양될 줄 아는 형태를 가질 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직장에서는 한 명의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과잉 섭취는 사실 스스로 고양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야 하죠. 다만 난이도는 있어요. 이는 자신의 철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차츰 만들어 갑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의미는 사실 이 성숙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도 스스로 고양되는 충족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차분하게 두 개의 시스템을 키우면서 그 중에 더 아끼는 하나를 근본적인 직업으로 성장시키는 방식도 좋은 패턴이에요. 어쨌든 방금 말한 두 개의 방식도 목적을 찾는 것이고요. 그 목적의 핵심은 스스로 고양되는 행동 방식 또는 시스템을 찾는 것이고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죠. 또 고양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찾는 것입니다. 본래 순수한 자신의 감정과 감각 말이죠. 당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 예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